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우울한 얘기,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고요. 이제 들으시고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 영상에 댓글로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결론은 미국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이기더라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근데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몇 가지 좀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고등학생들이 고작 뭐 담배 피다 걸리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싸움질을 해도 뭐 주먹, 뭐 고작 해봤자 강목, 뭐 고작 해봤자 깡패들, 뭐 나이프라 그러죠, 칼. 근데 여기는 총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조금 노는 친구들이 뭐 저 때도 뭐 노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는 놈들도 고등학교 때 담배 많이 피죠. 왜냐면 어른 흉내 내고 막 좀 그러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는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좀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 지역도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이 현장 가보면 되게 학군이 전 미국에서 정말 좋은 곳 중에 한 곳이지만, 얼바인은 다 좋거든요, 학군이. 근데도 마약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예, 고삐리가, 중삐리가.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그걸 보면서 참 이 미국이 무서운 나라구나. 응?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 온 엄마들이 미국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 심지어 마약을 팔다가 폴리스에 전화를 받고 제일 가고. 제가 지금 서론을 이렇게 좀 밑밥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무섭고 냉정한 나라입니다. 개로 태어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은 정말 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안 믿었거든요. 뭐 죽을 때 뭐 자식한테 아니라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죽는 미국 사람들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개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미국 개들은. 괜시리 어릴 적 키웠던 누렁이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 정말 개들이, 뭐 개들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개가 만약에 사람을 물잖아요, 그러면은요 바로 그 개는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이게 또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개고기를 먹고, 아니 뭐 요즘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은 아직도 개에 대한 개는 정말 개같이 하지만, 사람을 물었다고 그 개를 완전히 죽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죽여요. 예, 죽여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밑밥을 계속 서론에 하는 이유는,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바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한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전 대한민국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통 15일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거나 뭐하나 그냥 TV 켜놓고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막 그 어린 역경을 이겨내서, 막 제가 86년도 임춘에 뭐 그 라면만 먹고 달리기 해가지고 막 보면 막 감동하고, 막 온 국민이, 그쵸, 굳이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미국은 제 어릴 때 제 눈에 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뭐 칼로이스도 따고 뭐 막. 근데 나라고 관심이 없어요, 올림픽에 대해서. 뭐 월드컵도 관심도 없고, 그냥 미국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메이저리그, 뭐 야구, 그다음에 뭐 미식축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국가 대항을 하는 뭐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땅덩어리가 참 커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 와서 20년을 살다 보면서 아, 땅덩어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응? 미국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게 이제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쵸? 이게. 그리고 50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이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희는요, 뉴욕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주지사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연방정부가 이제 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미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양극화, 가진 자와 이 못 가진 자의 갭이 너무너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그래서 미국에서 뭐 빌 게이츠가 자기 자기 재단을 세워서 뭐 도네이션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거, 기부금 내고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다루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거든요. 인종차별. 뭐 호주도 보면 인종차별 되게 심한데 미국은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툭하면 모든 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걸 걸고 넘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걸 엄격하게 미국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미국의 위로,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의 그 상류층으로, 응? 미국의 그 인사이드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어디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인종차별의 유리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 뭐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이번에 그 엠번방, 그 뭐죠 박사 그 이름 까먹었네. 그 쭉 보면서 한국은 아동 성범죄, 아동 그 포르노 그 사이트를 올린 그 운영자를 체포하고 깜빵에 보내도 2, 3년 있으면 나와요. 근데 미국은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종신형이에요. 심지어 정말 그 돈 있고 파워 있는 노인네가 그 어떤 아동에게 그 너의 그 벗은 사진을 요구했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종신형이 처해서 감옥에서 죽여버려요. 최소한 아동 그 성 포르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왜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미국 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트럼프와 그 참모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미국은 안전하다. 근데 트럼프의 낯빛이 조금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그렇죠. 일본 에 정박 중이던 그 뭐예요? 크루즈의 미국인들을 미국 이 뭐죠? 본토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딱 보고를 받고 트럼프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데리고 오냐고. 황당하죠. 아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이태리를 비롯해서 중국 흩어져 있는 교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는 게 아니죠. 데려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참모들도 황당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 그 미국이 미국인들을 안 챙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에 미국 언론에서 어떤 걸 하죠? 한국의 저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우스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건방 떨었죠. 예. 굉장히 시건방 떨었죠. 그러면서 저기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마스크까지 저건 오버다 그랬어. 오버다. 손을 깨끗이 씻는 거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지금 오늘 드디어 LA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를 쓰는 거를 지금 행정명령으로 지금 발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가 없다는 게 문제죠, 미국에. 그때 스카프라도 두르래요. 미국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감염 국민들, 감염 환자들, 이걸 이제 공식 의학 용어로는 경증 환자라 그러거든요. 이들을 테스트를 안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트를 못 합니다. 테스트를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3월 27일 정도에 미국의 코로나 숫자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가 어떤 기자회견을 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량 이 코로나 이 진단이 이제는 한국이 7주 거의 2달에 걸쳐서 한 거를 미국이 7일 만에 따라잡았다고. 또 그 트럼프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건방 떠는 거 자랑하고. 정말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트럼프가 지금 진짜 허풍을 떠는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해서 막 해서 환자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이야, 저 심각한 거 아니야? 야, 저렇게 많아? 야, 저렇게 환자들이 많아? 근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 하나 나가죠. 짠. 그쵸? 우리는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이라도 경증의 위험이 있는 모든 환우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확진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잡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지금 다 쉽게 말해서, 그쵸, 진단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명을 우리가 이 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확진 환자로 발생하는 퍼센테이지라고 한다면, 미국은 몇 배인지 아세요?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 20배입니다, 지금. 한국은 100명을 테스트했더니 한 명이 나왔는데 미국은 100명을 테스트했더니 20명이 나와. 와, 엄청나죠? 2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미국과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1년 뒤로 연기했던 도쿄 올림픽, 그걸 어떻게 하든 이 아베, 이 쓱을 놈이 하려고 일부러 일본은 이 코로나 진단을 안 했습니다. 검사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거 플러스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코로나 한우들을, 이 환자들을 지금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냥. 테스트를 안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숫자가 우린 안전하다. 심지어 자기네 그 요코하마 항이었나요? 아까 많은 그 크루즈에 있는 일본 환우들도 못 내리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일본의 그 의료진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타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넓은 크루즈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이 모습에. 근데 결국 IOC와 함께 1년 뒤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기하고 난 다음날, 그날부터 일본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숨겨왔다는 거죠. 숨겨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저 사람이 코로나 증상일 확률은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는 사람까지도 샅샅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데려와서 경찰 공무원 그쪽 진천 그쪽에 2주 동안 격리시키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잡혔죠. 근데 지금 한국도 되게 위험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아직 한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할 건데, 3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37만 건을 테스트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100명을 테스트하면 20명이 나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은 걸어다니진 않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이 코로나 증상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100명을 조사하면 20명, 5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 감염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은 확진율이 높은 거야? 그렇죠. 환자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아까 말했지만 경증 환자들, 약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걔네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그냥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그냥. 집에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정말로 이 뭐죠? 코로나가 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에 이 중증, 죽을 정말 막 위중한 환자들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병상이 부족하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물론 신규 환자가 적은데 테스트 건수가 많은 것 어찌 보면 뭐 환자도 얼마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코로나는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초기 대응을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야 돼요. 대한민국처럼.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환자가 많은데 테스트 건수도 많고 그 확진율이 높다는 것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30만을 테스트해봤자 테스트조차 받지 못한 잠복 환자 수, 그러니까 300만이라면 예방 효과는 없는 거죠. 바로 그 문제가 지금 미국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 말해서 미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에 감염된 경증 환자들이 미국 전역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 있고 바로 그들이 지금 점점 미국을 더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이 현 단계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건방 떨었던 것, 지금까지의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테스트 능력을 살리고 미친 듯이 검사해야 돼요.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증 환자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이거 얼바인도 보면은 경납고 같은 비행기 했던 경납고 같은 게 크게 2개 있거든요. 안에 비어 있는데 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그쵸? 병상 가진 그 배가 큰 그 지금 병상 1000개 있는 배가 지금 LA 그다음 뉴욕으로 지금 도착했죠. 하지만 고작 10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은 지금 4월 오늘 현지 시각 3일이거든요. 이 4월 둘째 주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뉴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들과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이 미국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죽지 않는 괴물을 상대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아시죠?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 것처럼 조립식 병동 건설하라고 이렇게 지시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없는 걸 보고 3M, 여러분 3M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다국적 회사예요. 한 나라에 속한 회사. 근데 3M으로 수출하지 말고 미국만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라고 명령이 아니죠. 미국 명령이라는 게 없죠. 쉽게 말해서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3M 황당히 했죠. 왜? 다국적 기업이 그게 가능합니까? 설령 트럼프가 지시한 조립식 병동 건설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신규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3,000개 병상으로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 호텔을 다 병상으로 해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중증 환자 이상만 테스트하고 접수받고 확진 판정 내리고 시체들이 이제는 막 이탈리아를 능가할 정도로 하니까 고기들 실어 나르는 냉동 트럭으로 그냥 지금 환자들을 아니 시체들을 그래서
임시병동을 만들고 뭐 그 환자들을 어떤 뭐 경락고나 체육관 같은 데 갖다 놓아한다 할지라도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증 환자를 수백 명 모아놓은 것과 중증 환자를 수백 명 모아놓은 것은 환자 관리에 있어서 의료진의 숫자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의사와 간호사들도 없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제가 초창기 밑밥으로 말씀드렸던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들, 한국처럼 그렇게 대구에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엄청 전국의 의료진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대구에. 그래서 41일 동안 정말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웠잖아요. 제가 그 한국의 그 프로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 그 41일 만에 이제 대구 경북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대로 가다 보면은 다음 주 정도에, 뭐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 뭐 뉴욕이나 지금 여기 얼바인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나 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스스로가 진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게 문을 다 닫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은 그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 나죠. 근데 미국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 미국이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하지만요, 공권력은 한국보다 몇 배 강합니다. 몇 배 강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 조그만 지역 사회, 어제 제가 올린 취재한, 좀 전에 올라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린 얼바인 현장 모습, 그저께 LA 타운의 모습, 지금 다 아예. 근데 지금 누가 돈을 못 벌고 뭐 굶어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면은 벌금을 물리겠다고, 이제는 감옥에 쳐넣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부활절 기점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 참모진들이 뭔 말이냐 지금, 지금 자기 재선을 위해서 지금 정치 논리로 뭔 말이냐라고 했다가 트럼프가 바로 취소를 했죠. 빌 게이츠가 자기의 엄청난 돈을 자기 재단에 투자하고 몇 년 전부터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모진으로 꾸려서 이 코로나의 이 극복위에 대한 그 의견을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빌 게이츠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강력한, 강력한 락다운, 더 강력한, 그리고 최소 2달. 그럼 우리들은 얘기하죠.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벌써 실업률이 10배로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돈을 막 찍어서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지금 1200불씩 주겠다. 4인 가족 뭐 3,000원면 주겠다. 왜? 일자리를 다 잃고 이제는 먹을 게 떨어지면 미국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뉴스에서는 일부러 그거를 뭐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왜냐면 이제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생필품 못지않게 엄청나게 호황을 누린 업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총기입니다. 총.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은 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총과 총알을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왜 총기를 구입할까요? 그렇죠. 이미 미국의 시스템을 알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 사태가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을 잃었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만 머무르러 가니까.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그냥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인종으로 구성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려 죽느니 굶어 죽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폭동이 나는 거예요. 그런 폭동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폭동이 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역대 최초입니다. 돈을 찍어서 지금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밥 사 먹으라 이거죠. 먹을 거 사 먹으라 이거죠. 그리고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지 못하도록, 집세를 못 내는 테넌트, 이제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법으로 발동을 한 거야. 못 쫓아낸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이태리의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환상이 깨지는, 야,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저렇게 그 이태리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한국처럼 극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극복은 되겠죠. 뭐 쫄딱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죽어갈 거고요. 바로 그 뿌리에는 바로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그 생명이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IMF 터져서 외환위기에 덮치고 돌반지, 금가락지 다 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나라가 IMF 터졌다고 왜? 여러분, IMF의 그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뭐 이쪽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뭐 이쪽 남미 나라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기에 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한국만이 갖고 있는 저력이에요. 그게. 물론 미국이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말 나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국인이다,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이 DNA 자체가 틀린 겁니다. DNA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거 극복하려고 전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초강수를 더 밀어붙였지만 절반의 성공이죠.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그 본질의 민낯이 점점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버니 샌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는 의료 시스템과 제약회사, 보험회사와 유착된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즉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의 선거 때마다 로비 금액이 몇백 밀리언 달러나 되는데, 한마디로 이 월스트리트도 문제지만 정치인을 대기업이 뽑고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미국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버니 샌더슨을 공산주의자라, 뭐 사회주의자라 막 그러지만 사회주의자죠 이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의 진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국도 그런 거 많이 닮아가잖아요. 우리 히사모가 어떠한 모임인가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히사모는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요. 작년에 조 티펜스를 통해서 펜벤다졸 파나큐어 제품이, 펜벤다졸 성분이 암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 펜벤다졸 열풍이 불었을 때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던 이 구충제 펜벤다졸을 스탑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암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 몇몇 회사들이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모인 그 모임의 시작이 히사모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암 한우들, 우리 히사모 가족들은 그래서 DNA 구조가 자체가 그렇죠. 암 한우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된 미국을 취재하는 것도 시작은 한국에 있는 암 한우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전역에 우리 교포들 가운데도 정말 암 한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참 나쁜 놈인 게 그렇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그 다음에 폐로 공격을 한다는 건데 면역력이 높은 대상의 1위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암 환자십니다. 암 환우들이세요. 암 환우들은 면역력이 급격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내려가고 암 때문에 내려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이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비록 영상에는 담질 않았지만 지금 식당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한다고. 왜? 지금 밥 먹는 돈은 지난달 월급에서 했는데 이번 달부터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제가 좀 우울한 길을 막 두서없이 저도 약간 좀 업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응? 미국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러면요. 예. 지금 여러분 코로나 특수 누리는 기업들 아시죠? 아마존 대박 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대박 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오늘 뉴스에 오프라 윈프리가 123억 원 한국 돈으로 123억 미국 돈으로 1000만 불 10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불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에서 써달라고.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달라고 통큰 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갑부 대통령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면 저는 트럼프 호텔 다 팔아요. 골프장 다 팔아요. 개인 다 팔아서 저는 통큰 기부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중도 하차한 이 블룸버그, 그 다음에 아마존의 조 베이조스, 넷플릭스 누군지 모르겠고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와줘야 돼요. 영향력 있고 돈 있는 기업, 회사, 오너.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쵸? 이런 경제 부양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개인들에게 캐시를 준 게 아니라 개인들을 살리라고 기업들한테 후원을 했어요. 미국 경제를 살리라고. 근데 그때 어떤 거 한지 아시죠? 지네들끼리 돈잔치 했습니다. 즉 도와주라고 돈을 줬더니 지네들끼리 나눠 갖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사상 유례 없는 개인들에게 체크를 지금 개인 은행 통장에 돈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 양극화로 상류층에 해당하는 이 위에 있는 이 소수의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정말 멋진 연예인들이 1억 원씩, 2억 원씩, 3억 원씩 막 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약해요, 그런 게. 돈은 더 많은데. 그래서 미국이 더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히사모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으신 여러분,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신 수많은 한국 교포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총을 쏴자는 게 아니라 모쪼록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히사모 팀장이 예언한 미국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